의원님이 첫 회의 때 말씀하셨던 의원실 3가지 규칙이 명랑, 협력, 그리고 뚝심인데요. 덕분에 저희 의원실은 명랑하게 또 협력하면서 뚝심 있게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은 정말 부드럽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가장 늦게 퇴근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많으십니다. 체구가 굉장히 작으신데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열정과 포부는 엄청 크신 작은 거인 같으신 분입니다. 국회 일정이 지금도 상당히 바쁘신데도 시간을 쪼개서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의견도 듣고 민원도 청취하면서 다양한 그 의견을 듣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현 의원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장 이력을 보유한 현 지역구 의원을 만나보는 시간,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스페셜 진행을 맡은 홍수민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방자치TV가 위치한 서울의 중심, 여의도 파크원타워 스튜디오에서 방송 진행 중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대전시 대덕구를 책임지고 있는 박정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그러나 따스함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자기소개를 잘해주셔서. 네, 제가 작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카리스마 있으시고 네.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진이 이쁜가요? 실물이 이쁜가요? 실물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쁩니다. 네, 이번에 초선이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레시기도 하고 또 바쁘실 것 같기도 한데 근황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어리버리합니다. 국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지금 이제 한 3달 가까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적응할 게 많고요. 특히 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국회 전체가 좀 크기도 하고 그 국회 회관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둥그렇게 돼 있어서 저쪽 끝에 있는 국회의원실에 방문할 일이 있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뭐 헤매고 그래서 어떨 경우는 이게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제가 좀 어리버리하죠. 그리고 제가 그 국회의원이 아닐 때 제일 조금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상임위 활동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상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답변을 막기도 하고 본인 얘기만 막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변 시간도 포함돼요. 7분, 5분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들으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답변을 멈추기도 하고 또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니까 네. 저도 재밌는데 나중에 책을 하나 만들까요? 네.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국회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들을 너무 이제 정책은 사실은 사람들이 좀 머리 아파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럼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청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성과도 너무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이건 조금 아쉬웠다 싶은 점이 각각 있을까요? 가장 잘했다는 거는 3가지죠. 네, 첫 번째가 지역화폐 대덕 1호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됐던 게 가장 좋았고요. 특히 대덕구가 약간 이제
대전이 5개구가 있는데 대덕구가 대전의 동북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원도심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경험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대덕구에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데코 맥주 페스티벌이라는 지역 축제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저는 이게 요즘 뭐 굉장히 복합 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행정이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오지 않잖아요. 예전에 이제 기반 시설을 만들 때는 되게 행정에서 말하는 게 되게 주민들이 동의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를테면 뭐 그 가로등을 이렇게 하나 한다 하더라도 왜 여기에 만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기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면 좋을까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나누고 결정하고 또 성과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지금으로서는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12개 동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3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했다가 그 다음에 12개 동을 다 전동을 했어요.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고요. 세 번째가 기후위기 대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자고 하니까 약간 지역에서도 조금 진보적이신 분들도 왜 뜬금없이 기후위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기후위기의 하나의 변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각광도 받았고 또 기후위기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탄소 다이어터, 10만 명의 탄소 다이어터를 만들자. 그리고 대덕형 아리백을 하자. 탄소인지 예산제,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하는 그런 성과를 냈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한 점, 아쉬운 점, 떨어진 게 가장 아쉽죠. 네. 네. 지난 민선 8기 도전에서 안 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네. 그 성과 쭉 들어만 봐도 네. 얼마나 대덕구를 위해 생각하시는지가 잘 느껴졌는데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성과의 핵심은 네. 주민 참여에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화폐도 주민들이 함께 홍보단도 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성공하기 어려웠는데요. 대덕구의 장점은 주민 참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끈끈한 화합이 잘 되는 네.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데코 맥주 페스티벌 사진을 봤는데 네. 우산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죠.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우산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네. 많고 저도 저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정말 예뻤습니다. 네. 그 데코 맥주 페스티벌은 저희가 굉장히 자랑하는 축제고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약간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핵심은 지역화폐 대덕 이로움 런칭 행사로 이게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축제를 통해서 좀 확산을 시키자라는 거였고 근데 축제를 하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좀 막아보자. 약간 해방감이 있거든요. 네. 도로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양쪽에 아까 우산 말씀하셨잖아요. 양쪽에 건물들이 조금 도열되어 있어서 우산을 이렇게 씌우기에 괜찮은 거리를 선택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축제하면 푸드트럭이 오거나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저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역 활성화를,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참여하고 모자란 부분은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또 보완해서 참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중리동에서 했는데 거의 4번 하는 동안에 3개월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성공한 축제였죠. 네, 대덕 이로움이 정말 이름 그대로 이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쓰고 네. 나한테도 이롭지만 모두에게 이로운 게 대덕 이로움이다. 네. 네.
76년간 지역구에서 여성 의원으로 최초이시잖아요. 당선되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여성 후배들도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이 많아요. 첫 번째 여성구청장. 예, 그리고 첫 번째 여성 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최근에 제가 대전시당 위원장이 됐거든요. 네. 대전시 여야를 막론하고 첫 번째 여성 시당 위원장이고요. 보니까 우연히 또 이번에 저희가 17개 시도 개편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에 여성은 또 저 혼자예요. 네. 그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도전의 결과를 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마음 한쪽은 굉장히 좀 아려요. 왜냐하면 대전시가 광역시인데 76년 만에 첫 여성 의원을 배출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황정아 의원, 그래서 여성 의원이 2명이 배출돼서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특히 또 제가 시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여성 정치 리더십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성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열심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와 대덕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네.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대전시도 지금 새롭게 버전업 해야 되는 시기에 있고, 대덕구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우량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늘 1등으로 나오는 것이 과학도시거든요. 아마 외부에서도 대전시 하면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연구단지가 있어서 과학도시가 아니고 대전의 전 시민들의 삶, 그리고 대전의 정책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다양한 위기의 시대인 것 같거든요. 변화의 시대이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기후위기라는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는 과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기후위기를 더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도시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243개죠, 광역까지. 243개 광역 기초 지방정부 중에 대전과 대덕이 가장 살기 좋고 앞서는 지방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은 저는 주민참여, 시민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시가 주민참여,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들을 다 폐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위기의 시대에는 사실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대전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본을 만들고 또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22대 국회 입성하면서 세운 목표가 제가 알기로 크게 3가지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거였나요? 저는 이제 지역에 관련돼서는 지역 현안들 중에서는 저희가 큰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대덕에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지 되고요. 또 대덕은 철로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동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연결해서 도시를 연결하고, 그리고 철로로 인해서 사실 그 개발 여지들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 조차장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주거를 입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3번째는
대덕은 이제 대덕에서 제가 대덕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덕 연구단지를 생각해서 거기는 좋겠어요. 연구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구단지는 유성에 있고요. 사실은 근데 연구단지가 유성 것만은 아니죠. 대전시 전체 거니까 대덕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대덕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근데 오래됐습니다. 이 오래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꾸는 이 세 가지 지역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정치 인생에서의 해결해야 될 과제는 세 가지인데요. 양극화 불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문제, 분권 균형 발전 문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정치하면서 꼭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행보를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구청장으로 4년 동안 일하셨고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청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냥 노멀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데 일을 만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일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청장 할 때도 제가 일을 많이 한 편인데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청장이나 행정은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뭐 이 시기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8월은 되게 이제 태풍도 오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9월, 10월에는 뭐 축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쭉 1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국회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갑자기 막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이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민생 현안 법안들이 계속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국회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저는 재밌습니다. 근데 다이나믹한 게 재밌고 특히 지금은 국가의 비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기후위기나 양극화 불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국가 아젠다를 바꾸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정현 의원님을 5글자 혹은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5글자니까 5개만 얘기할까요? 네. 일단 새로운 도전. 지금도 국회에 초선 의원이 돼서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보니까 늘 도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 두 번째는 민생 해결사. 제가 민생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지난번 총선 때도 많은 분들이 민생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당대표가 되신 이재명 대표께서도 먹사니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생 해결사 그리고 기후 해결사 제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후 해결사 그리고 또 따뜻한 의원 따뜻한 의원 강하지만 따뜻한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한다. 제가 한번 뭔가를 물면 놓치지 않고 해결을 끝까지 한다. 요 5가지가 제 키워드입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키워드가 다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시청자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의 10년 후가 좀 예상이 되실지 궁금하지만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나요? 10년 후에도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방이 333호예요. 그래서 3선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후면은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저희가 집권을 해서 우리 지금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그리고 평화의 위기, 그리고 지역의 위기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미래를 그려옵니다. 네. 네, 오늘 업무 중에 바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불러주세요. 네, 많이 나오실 수 있다면 네.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처음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사실 국회의원 시절 얘기도 했지만 구청장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결의를 다시 다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다시 고맙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스페셜. 오늘은 대전시 대덕구를 책임지고 있는 박정현 의원 만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 대덕구민 여러분, 작지만 강한 그러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를 뽑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물가도 오르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민족의 명절 추석에는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민생을 되살리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의도가 와보니까 늘 태풍이 휘몰아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군조민수라는 나침판을 삼아서 할 말은 하고 또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민생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대덕구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들 옆에 늘 가까이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